시의 9시 뉴스입니다. 어떻게 119 위치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지금. 거기 앞유리가 구멍이 부딪히는 바람에 깨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보조석에 타신 분이 유리로 강아지를 탁 내밀더라고요. 나왔는데 강아지도 떨더라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분들은 지금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시고요. 졸음운전 저희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동기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소리가 쿵쿵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전방이나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니까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체만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5월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079명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졸음운전 및 주시 체만으로 인한 사망자였습니다. 장기간 운전을 해야 하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사고도 지난 3년간 1,500건 가까이 발생하였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5%로 음주운전 사망률의 2.5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기성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는 각각 758건, 1,1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석 기간 발생 중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보다 각각 1.5배,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졸음운전은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아 더 치명적입니다.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100건당 2.2명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졸음운전 예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 시 실수를 앞을 못 보고 운행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휴게소에서 쉬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 지역 대학의 위기, 꾸준히 언급은 돼 오고 있는데요. 대학가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는 괴담까지 있습니다. MBC가 연구 용역 조사를 의뢰해 살펴봤더니 딱 10년 뒤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1이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도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폐교한 부산의 한 대학. 주변은 삭막하고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았는데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게 내년 못 내니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밤에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대학들 역시 폐교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 되는데 저희 밑에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가 이제 없었으니까
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봐.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신입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등 23개 변수를 적용해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국 203곳의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10년 안에 폐교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3곳이 재정 위기에 빠지고 내후년 12곳, 2024년 2곳 등 오는 2031년까지 70곳이 문 닫을 위기라는 건데 절반 이상인 39곳이 지역대학입니다. 특히 26개 대학은 폐가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도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지역대학입니다. 신입생 수는 무섭게 줄어드는데 그나마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충원율 비중이 20%로 확대되면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이다 보니 재정은 악화되는데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입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 간에 굉장히 자율적인 바탕, 그러나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단계대학 집중관리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퇴출로 이어지는 대학가 구조 조정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교회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폐교 대학 17개교 가운데 청산 절차를 완료한 대학교는 단 1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재취업 등으로 고통받는 교직원들은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교대학교의 폐교 원인은 학생 수 감소, 설립자의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임금체불 등과 불이익은 남은 교수의 몫이 됩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 대학이 더 나을 개연성이 충분함을 고려할 때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을 보호할 방안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론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관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폐교대학 현황 및 학교 법인 청산 여부 자료에 따르면 폐교대학 17개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 외대뿐이었습니다. 학생 충원난과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2014년 2월 28일 폐교된 경북 외대는 2018년 우열 교육재단의 재산을 귀속시키며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비 회계, 불법 사용, 횡령, 임금체불, 열악한 재정,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직원들의 임금체불은 서남대 265억 원, 성화대 10억 원, 한중대 448억 원 등 8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도 문제를 인식한 이상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